자,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919 유튜브 영상 늦게요. 연준 금리 인하 시작 4분기 최고의 공약주는 이것 해가지고 해필이면 또 어쩔 수 없이 요렇게 좀 말로다가 좀 얘기 좀 하면서 향후에 내가 영상 어떻게 뜰 건지 이런 것도 또 얘기하면서 분위기 바꿔 갑시다, 여러분. 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는데 0.5를 했어요. 내가 오늘 마켓10에서 실수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내 의견을 앵무새들하고 달리 정확히 얘기해 줄게. 보세요. 0.5를 하면서 파웰이 이거 문제 있어서가 아니고 향후를 대비하는 거야, 선제적인 거야, 막 이런저런 얘기 했어요. 근데 0.5 인하하면서 나스닥이 확 쐈거든요. 엄청나게 쏜 겁니다, 이거 여러분, 처음에. 근데 그 뒤에 19,550으로 박살난 거 보이죠, 여러분? 내가 이 얘기를 왜 해주는 거냐면 연준 금리 인하했을 때 0.5 했다고 쳤을 때 저기서 나스닥 선물 매도 쳤으면은 한 300, 400 그냥 먹은겨. 그치? 우리가 밑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슈퍼컴퓨터보다도 정확한지를 얘기해 주면서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그 말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중간값, 점도표인데 뭐 여기저기에서 앵무새들 얘기 많이 들었을 테니까 그 들은 얘기하고 내가 하는 얘기를 한번 매치를 시켜보세요. 0.5를 했는데 향후에 지표가 안 좋으면 지금까지 지표가 안 좋을 때 경기 침체로 장 급락했잖아, 그치? 그러면서 실업률 개선되고 지표가 좋아지면서 미국장이 올라갔단 말이야. 그러면 지표가 양호하게 계속 나오면 금리 인하 추가적으로 안 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말이 파웰 말 속에 있는 거예요. 기자들이 지금 0.5를 했는데 그럼 다음에는 얼마 할 거야? 이런 거 막 물어보고 했을 때 그 대답입니다. 이게 아구가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장이 변동성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0.25를 했다라고 칩시다. 아니, 경제 안 좋은데 왜 0.25 한 거야? 뭐 때문에 0.25 한 거야? 그렇게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니들 봤잖아, 마 지표 괜찮아지고 우선 0.25 하는 거고 향후에 만약에 좀 거시기해지면 추가적으로 인하하면 될 거 아니야. 그때 0.5 할 수도 있고 0.75 할 수도 있어, 마 자식아.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0.25 했을 때 순간적으로 확 밀릴 수는 있었으나 그 뒤에 쫙 치고 올라갔겠지. 이해가 돼요? 이게 말의 중요성. 내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영상에 말에 관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거는, 거짓말은 세 단계만 질문을 연속적으로 하면 금방 아구가 안 맞아. 근데 사실은 팩트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아구가 안 맞을 수는 있지만 눈에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 진실이 들어가면은 5가지 질문하면은 거짓이면은 표가 확 납니다. 이 연준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3가지만 연속적으로 질문하면 그냥 아구가 안 맞게 돼 있어. 그 파웰 그 사람, 나는 그 사람의 고충을 알지. 그 사람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향후 시장은 그런 거 저런 거 살피면서 시장 대응하라고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모간 스탠리가 반도체 안 좋은 얘기 했거든. 그래서 내가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모간 스탠리의 기사가 있었는지를 좀 봤는데 내가 바빠가지고 찾지는 못했어요. 만약에 이놈들이 엔비디아를 긍정으로 얘기했다면 저 새끼들은 쓰레기야, 쓰레기. 그죠? 그냥 그렇게 얘기해주고.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의 차이점은 미국은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거고 우리나라는 따라가는 거잖아, 그죠? 우리나라는 따라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매출이 엔비디아로 들어가면서 매출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 엔비디아가 우리나라보다는 자꾸 대만이나 이쪽으로 눈을 돌리니까 요때다라고 하고서 매도 레포트가 나오기 딱 좋은 타이밍이야,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에 올라간 것도 되게 크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차피 각 자체가 조정각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중장기적으로 보되 지금 현재 시점을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약주밖에 없는겨. 그리고 전력설비, 그 다음에 대형주는 2차전지가 최고입니다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가이드라인 잘 잡고 대응을 하되 내가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사실 오늘장 삼성바이오 하나 딱 제목 놓고 영상을 뜨는 게 그게 맞는 거거든. 근데 또 연준 나왔고 해피림은 0.25가 아니고 0.5 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폭락하고 하면서 또 몇 가지 말을 했는데, 이건 누가 봐도 하이닉스는 기술적으로 누가 봐도 조정각이고 이거는 삼각형 패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반등 나오면은 또 밀릴 수 있다는 기본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는 여러분들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저점 하나만 더 나오면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은 그 뒤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반등이지. 대신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각이 하락각이에요. 이제 이평선이 역배열로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느 정도 빠지면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나오거든. 대신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여기 이렇게 빠져내려올 때 231선 깨지고 역배열로 들어가는 이 구간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얼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다시 반등이 나와요. 대신 그 뒤에 다시 하락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돌 때 이중바닥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미 반도체는 끝난겨. 그러니까 지수가 세게 가기가 부담 가겠지. 이해가 됩니까? 대신 얘들이 급락이 나오면서 지수가 크게 빠지니까 밑에 있는 애들이 움직임이 나와야 지수 방어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게 움직임이 양호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 우리가 테크니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니 해도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우상향을 주면서 추세를 탈 때가, 그때가 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주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과 같이 시가총액 1등, 2등 종목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차트를 좀 볼 줄 알아야 되고서부터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해주는 게요. 그래서 어쨌든 연준 금리 인하 시작, 4분기 최고의 공약주는 이것에 섹터와 업종은 정해져 있죠. 2차전지, 제약, 전력설비 3대 축으로 해서 나머지 이제 성장주들, 금리 인하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겨? 위험자산에 대한 어떤 매력이 높아지겠죠. 근데 누차 얘기하지만은 경기 침체가 딱 앞에 가로막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침체인데 무슨 위험자산이야? 침체면 안전이지.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볼 줄 알거나 우리 같은 사람 말을 잘 참고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변동성 유발 요인이 되는 거예요. 요까지 상황 이해했죠? 그리고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건 지나간 걸로 보면 안 돼. 봐보라고. 삼성바이오 100만원 넘어서 105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바이넥스 신고가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에이프릴 바이오,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등 다 신고가로 가고 있어. 거기에 한미약품도 최근 신고가로 가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녹십자도 신고가로 가려고 하고 있고, HK 이노엔도 오늘 신고가 찍었고, 제약주는 빠진 거 하나도 없죠. 맞죠? 그 다음에 전력설비에 현대일렉트릭 결국은 저항을 뚫어버렸는데 반등 오늘도 나왔지. LS1렉 반등 나오고 있지 등.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제일 강조한 것은 에코프롬 머리. 에코프롬 머리 뭐 여전히 오늘 뭐 나쁘지 않아요. 대신 10만 7천원까지 왔었어요.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서부터 포스코 퓨처까지 뭐 나쁘지 않아요. 삼성 SDI 나쁘지 않죠 등.
이런 게 여러분들 최근에 포트폴리오였다고 생각해봐. 대신 지금은 단기적으로 고점으로 왔기 때문에 무작정 사면 안 됩니다. 이런 주식을 또 어디에서 얼마에 살지, 그 다음에 올라가면 얼마까지 올라갈지, 이런 거에 관해서 여기 오라는 게 내가 얘기하는 요점이잖아 또. 그죠? 그래서 오늘은 4분기 미국 금리 인하 시작 4분기 최고의 공략주는 이것을 섹터 얘기하고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좋은 종목들 한번 코멘트 놨고, 다음 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이 전망 디테일하게, 그 다음에 매수 유망주, 여기서는 포트폴리오가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해보세요. 그리고 전화는 이따가 이 링크 아래 그 댓글인가 그거 보고 이토마토나 본부장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는 자본시장 무슨 그거 의거해서 전문가하고 투자자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단절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말 많은 사람, 원래 내가 예전부터도 말 많은 사람, 궁금해하는 거 많은 사람하고는 나 안 맞는다는 얘기 좀 자주 얘기해 주었는데, 좀 노력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는 사람이요. 잘 참고하고 잘 해보시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몇 가지 볼게요. 이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 당시에 이게 내 최근 방송이요. 여기 지금 보면 8월 27일 타이밍도 0.5 하는 게 장이 안 좋다 얘기 좀 해줬고, 그 다음에 9월 6일 날도 0.5를 내리는 게 안 좋은 거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 다 해줬지. 그 다음에 9월 10일 날 전력설비 모양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신의 한수에서도 계좌를 분명히 올려줄 확률이 높은 쪽으로 2차전지 제약 그리고 전력설비 딱 3대 축 들어가는 거 보이지? 이게 근거야 근거. 최근 걸 얘기하는 거야 최근 거. 30년 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 일주일 전 타이밍 플러스 마이너스만 갖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야간 강연 방송하면 유효기간은 분명히 2주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분기 전략 얘기할 때는 분기가 유효기간이고, 이번은 분기입니다 분기. 그러니까 연말까지 놓고 야간 강연 방송을 하는 거야. 자 보세요 여러분. 삼성바이오가 8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로 밀릴 수는 있으나 100만원을 넘어갈 확률이 더 높은 주식 하면서 8월 2일 날도 삼성바이오 얘기 좀 했고, 이거 내가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 두 군데에서 그런 얘기 해줬었거든. 다 제끼고 들으시오. 요거 한번 틀어줘 볼게. 내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인지를 내가 보여줄 테니까 드릴게. 들으시오. 대한민국에서 주식하는 개인들이요, 으딩이 끄딩이 제약주를 따라가려면 삼성바이오가 눌릴 때 매수하시오. 삼성바이오는 추세파동으로 놓고 봤을 때 오파가 진행되는 주식이고, 가장 소심한 목표가가 125만원이에요. 저런 얘기를 저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 여러분. 저 시점에서. 그지? 나는 이걸 얘기하는 거야. 지나가면서 툭 좋아 보인다 괜찮아 보인다 이게 아니고 저런 식으로 얘기한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9월 13일 날도 보면 보세요. 아 이거 완탑이라고 뭐 그냥 갈게요. 저항 그리고 또 왔다리 갔다리 그리고 다시 가면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3만원 이런 식으로 보고 대응하시면 단기 중기 전략이 될 것이고, 개인적으로 중소형 이쪽 CMO 쪽에서는 바이넥스가 나는 완탑이고요. 이쪽 CMO 쪽에서는 바이넥스가 나는 완탑이고요. 이런 말. 완탑. 투탑이 아니고 완탑 등. 그죠? 그 다음에 회원들도 보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원래 이토마토 전체가 봐도 된다라고 했던 주식이요. ABL 바이오. 어떤 선택을 하든 투자자에게는 이득이 될 주식이다. 이거 이토마토 전체가 봐도 된다라는 얘기 하고 싶지만 이득이 될 주식이다.
이거 이토마토 전체가 봐도 된다라는 얘기 하고 싶지만 시청자 2850 근처도 못 가니까 그 말은 요까지. 저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죠?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런 정도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노력 좀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이닉스나 이런 거 혹시라도 물려있는 사람들 내가 내 의견을 정확히 얘기해주면 하이닉스 여기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0만원 위에서 물린 분들은 추가 매수가 맞습니다. 이것도 맞나 틀리나 보면 돼. 내가 이런 얘기 왜 해주느냐면은 지금 뭐 삼성바이오나 이런 애들이 이렇게 날아가기 전에 이렇게 지저분하고 약했던 구간 다 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야 일반이나 올라갔을 때만 보지 말고 얘들이 올라가기 전에 죽었을 때를 봐봐. 어차피 저 삼성전자 하이닉스 똑같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다만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돌아버리겠지. 그러니까 내가 거꾸로 얘기해 줄게. 왜 정수리를 왜 써? 네가 정수리를 썼기 때문에 돌아버리는 거잖아.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 지금 보면 15만원 16만원 언저리서부터 아니면 18만원 언저리서부터 근데 18만원 언저리는 매수 시그널이 안 나왔었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하이닉스가 완벽하게 매수 시그널 나온 적은 없고요. 8월 7일 날 16만 9천원 플러스 마이너스네. 이 정도에서 사서 물렸어도 억울할 것도 없잖아. 근데 여기도 보면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이닉스는 2023년 4월 달부터 1년 3, 4개월 동안 올라가고 한 2, 3주 빠졌는데 많이 빠졌다고 여기서 사? 이게 잘못된 거지.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라 2차 전지를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들어오자마자 5배가 날라갔지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빠졌어. 그리고 돌고 있잖아. 여러분, 그죠? 주식은 이렇게 기간 오랫동안 빠진 다음에 도는 주식을 관심 가져야 되는 거야. 2차 전지가 저런 추세 패턴이기 때문에 차트가 약하고 계속 여기저기에서 까여도 나는 긍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왜 2차 전지를 긍정으로 얘기하고 좋게 얘기하는지 이유를 알고 2차 전지를 해야 여기서 대박 나는 게요. 개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가 좋다라고 하니까 들어갔는데 비리비리하다고 쇼하고 이지랄하는 놈들은 수익 못 내요. 내가 얘기했죠. 큰 어떤 성과를 내려면 생각이 같은 사람이 큰 성과가 나는겨. 생각이 같아야 결국은 믿음이 생기는 거고 행동도 같이 옮길 수가 있는겨. 생각이 다르거나 생각이 같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것은 중간에 이간질에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누가 이간질을 시켜도 그거 안 깨져. 대신 하나가 뒤지지. 뒤통수 맞으면. 그래 주식이라는 게 어려운 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얘기 핵심 요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이닉스를 너무 높은 가격에서 샀다. 좋은 주식을 샀지만 타이밍이 잘못된 거죠.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타이밍 잡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제일 잘하는 건 바닥 맞추는 거예요. 근데 에코프로 머리처럼 추세 패턴이 완벽한 상태의 바닥에 있는 주식은 얘기하자마자 반응이 나와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추세가 깨져서 내려가고 있잖아. 지금 바닥이 아직 안 잡혀 있잖아. 이걸 예측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예측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중심이론만 알아도 이런 건 그냥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까지 상황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이든 사자마자 수익을 내고 싶으면 가장 기본적인 게 낚시꼬리를 강조하거나 21선이 밑으로 쑥 들어간 주식이라는 얘기 많이 해주죠. 21선이 밑으로 쑥 21선이 밑으로 쑥 그게 에코프로 머리잖아. 그 다음에 여기 포스코나 이런 애들은 21선이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드디어 낚시꼬리로 되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고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포스코 홀딩스가
이쪽에서 급락하고 있을 때로 생각하면 되는겨. 어느 정도 급락이 나오면 반드시 반등이 나오게 돼 있거든. 이거 참고하면서 잘 대응하고, 내 말 명심.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 쪽은 물려있는 사람 입장으로 얘기를 해준 거니까 신규 매수를 하려면 무조건 뭐를 하라? 여러분, 무조건 반도체, 아니 2차전지, 제약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반도체를 신규 매수하고 싶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소한 21선이 이렇게 누여져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아직은 RL 이벤트 공지 안 나가는 거고, 지금 생각보다 되게 셉니다. 나는 미국장이 죽을 줄 알았는데 그대로 올라가고 있잖아. 봐봐. 이 상황이면 미국 놈들도 이거 2만 돌파 나오겠다는 얘기거든. 지금 당장 안 무너져. 그러니까 잘 참고하고, 주식으로 돈 한번 제대로 벌고 싶으면 다시 시작하세요. 나는 종목이 완전히 그냥 좋은 주식이 아작이 나 있어가지고 화이팅이 넘칩니다. 자, 아래 링크 댓글 클릭하고 다음 주 야간 강연 방송 4분기 시장 전망 해줄 테니까 그때부터 다시 하면 된다라는 얘기.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안 무너집니다.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차 얘기하지만 이게 나중에 여기서 이렇게 도는 거를 여러분들은 볼 겁니다. 이게 마지막 여러분들한테 신의 한 수라고 보면 될 거야 아마. 대신 이렇게 돌고 나서 이렇게 간다라는 거 얘기 안 한겨. 최소 여기까지는 올라갑니다. 이거 최소라고 했어요. 그죠? 대신 이 얘기 듣고 대충 눈팅으로 하지 말고 이런 가이드라인 내줬으니까 회원가입을 하든 야간 방송을 오든 제대로 주식해서 돈 벌으라는 얘기 해준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